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9일 오전 11시입니다. 조갑제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JTBC의 오보, 즉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이 1980년 5월 21일 광주로 내려갔다. 거기서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취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려갔다가 돌아간 이후에 사격이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사격 명령과 연관시키는 보도, JTBC의 보도가 오보를 넘어서 이것은 조작에 가깝다는 설갑수라는 재미 번역가의 주장을 제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설갑수 씨의 말을 인용을 하면은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오보입니다. 그런데도 JTBC는 이 사태에 대해서 한 번도 해명 또는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주장을 공유했던 한국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공범인데, 그런데 어제 조선닷컴에 비로소 이 설갑수 씨의 그동안의 한 1년여에 걸친 끈질긴 추적 기사를 요약하는 기사가 조선닷컴에 실렸는데 오늘 조선일보 종이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조선닷컴에 오를 때는 머리 기사로 올랐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두환이 광주에 내려와 사격 지시, JTBC 보도 진실인가? 5.18 목격자 휘지 살던 김용장 씨 등장시켜 JTBC 이 인터뷰로 언론상까지 받았는데 5.18 연구자들 제보자 신원조차 확인 안 돼. 근거 없다. 이런 내용인데 다시 제가 간단하게 이 사건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갑제 TV에 JTBC 또는 손석희 또는 설갑수 이런 사람으로 검색을 하면은 여러 동영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작년 5.18 39주년을 앞두고 김용장의 휘지에 사는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JTBC에 의해서 이미 그 전에 발굴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의 음모하에 기자회견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무슨 주장을 하느냐? 바로 5월 21일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와서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올라갔다. 그때 자신은 이게 중요합니다. 미군 정보부대의 군사정보관이었다. 군사정보관입니다. 군사정보관. 그러니까 정보요원 군사정보관이다. 아주 전문 직종이죠. 그래서 그 보고를 상부에 올렸다는 겁니다. 상부에 올린 보고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상부에 오르면은 뭐 여러 군기관에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심지어 백악관까지 올라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보도를 하면서 전두환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느니, 전두환이 광주에 간 사실이 밝혀졌다느니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여당까지 끼어들고 당시에 5.18 분위기에 편승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전두환을 발포 명령자로 조작하는 그런 일대 광풍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기사를 읽어보면 몇 개 신문을 빼고는 전두환 측의 반론을 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만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군사정보관이었다는 겁니다. 또 미군부대 군사정보관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군 또는 CIA에 대해서 이상한 과대평가를 합니다. 일종의 사대주의인데 그러면 틀림없겠지. 그런데 그동안 국가적 조사가 한 5번 있었는데 전두환이 5월 21일 광주에 내려간 적도 없고 발표 명령에 관계한 적도 없다는 것은 이미 국가적 조사로 다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확인이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재판 결과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즉 광주 사태 중에 전두환은
내려간 적이 없고 발표 명령에 관계된 적이 없다는 게 이게 국가적 진실입니다. 제가 국가라고 할 때는 검찰, 국방부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을 다 한꺼번에 모으면 이게 국가적 판단입니다. 국가적 진실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사이 또 누구 말을 들었는지 아마 이 JTBC 이 잘못된 보도 영향도 받았겠죠. 발표 명령자 색출하라고 야단입니다. 없는 발표 명령자를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그런 광풍에 기름을 얹은 기사가 바로 이 JTBC였는데, JTBC의 이 보도였는데, 여기가 임자를 만났어요. 누구냐? 임자를 만났습니다. 역시 진실이란 게 이게 좀처럼 해서 덮여지지 않는데, 5.18 연구자 설갑수 씨인데, 이분은 광주 사태에 대해서 황석영 씨가 쓴 책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김명장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재를 했어요. 여러 관련 기관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군사정보관이 맞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 보냈다는 정보 보고가 있느냐를 확인했더니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정보관도 아니고 이 사람이 썼다는 보고서도 확인이 안 된다. 군사정보관이 아니면 우선 보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정체는 뭐냐? 놀랍게도 이게 좀 코미디인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정체는 이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는 무슨 상장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JTBC 화면에 비춰주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의 직업이 나와요. 직종이 나와요. 직종이 뭐냐? 랭귀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언어 전문가, 즉 통역했다는 거죠. 통역. 아니 통역한 사람이 어떻게 군사정보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군사정보관은 매우 전문적이고 미국에서는 정보를 다루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아무나 정보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통역이 무슨 정보보고서를 쓰고 군사정보관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주장의 근거가 확실하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향신문에 2차례에 걸쳐서 그 기사를 쓰고, 그리고 자기의 몇 달 전에는 자기의 취재 기록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장 씨는 처음에 JTBC 작년 3월 14일에 등장했는데 전 주한미군 방첩정보요원 신분으로 JTBC 뉴스룸에 등장했습니다. 손석희 씨가 이 사람을 많이 띄웠습니다. 마치 스승을 인터뷰하는 것처럼 아주 기자로서는 조금 그런 태도로 이 사람의 증언이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1950년 5월 21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그날 전두환 씨도 광주에 왔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라고 했다고 이 조선닷컴을 보도했는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김용장 씨는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그런데 손석희 앵커와의 PG 현지 인터뷰에서 광주 항쟁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보고를 입수해 미국 당국에 보고했다. 전두환 씨가 5월 21일 낮 점심시간쯤 헬기를 타고 광주에 왔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돌아간 후 바로 광주도청 앞에서 집단 발표가 이루어졌다. 직접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5월 13일 이분이 등장합니다. 작년 5월 13일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저기 인터뷰를 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서도 이 사람 크게 띄워주고 했습니다. 이때 보도했던 언론사들 지금 정정 보도해야 됩니다. 물론 전두환 대통령 측에 전 대통령 측에서 JTBC를 상대로 지금 정정 보도 소송을 내놨습니다. 아마 곧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두환과 관련된 사건이 공정하게 선고가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유보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전두환 회고록,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두환 회고록,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게 명백한 정정보도 사유인데도 우리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 그 후유증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 설갑수 씨, 아주 용감한 사람입니다. 설갑수 씨. 이것 하나만 물고 들어가지고 끝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김용장은 미 군사정보관이 아니었다 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쓰기 위해서 여러 미국 기관에 편지 쓰고 답장 받고 해서 확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5.18의 꿈같은 증인 김용장은 미 군사정보관이 아니었다. 이게 경향신문에 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은 작년에 설갑수 씨를 언론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제 조선닷컴에 썼던 그런 기사를 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8 전두환에 관해서는 무슨 오보를 하든지 무슨 과정 보도를 하든지 그게 광주 시민 측에 유리하면은 그건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언론사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전두환에 불리한 기사는 그게 설사 오보라도 괜찮다. 이게 기자입니까, 이게? 아니, 이런 사람들이 기자입니까? 제가 기자 하니까 저도 기자 생활 한 50년 한 사람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기분이 드는데, 이건 기자가 아니죠. 선전원이죠. 선동꾼이죠. 기자라는 사칭을 하는 거죠. 이 설갑수 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김용장 씨는 미 육군정보보안사령부 산하 광주 501 정보여단에서 정보요원으로 근무하며 각종 정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은 미 육군정보보안사령부에 김 씨가 쓴 어떤 보고서라도 있다면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 김용장이 쓴 보고서는 찾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정보보안사령부 대변인에게 한국인 민간통역원을 미군 정보요원으로 고용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씨가 자신이 작성해 올렸다는 5.18 정보보고서가 백악관에 보고됐다고 말한 것이나 전두환 광주 헬기 방문설 모두 근거가 없다. 김 씨는 일개 통역관이었고 5.18 관련 민감한 정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무슨 광주 어느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김용장 말이 맞다, 전두환 오는 거 봤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참 헛것을 본 거죠. 그걸 또 언론이 보도하고 더 참 문제는 5.18 기념재단에서 JTBC가 좋은 보도를 했다고 상을 줬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JTBC가 이 손석희 씨가 양심이 있다면은 그때는 이미 김용장이라는 사람이 군사정보관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그 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 상을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자 양식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의 자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겨레 신문은 비교적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전두환 측 반론도 듣고 했고, 한겨레 신문이 작년 6월 6일 광주 지역 전직 정보기관원 인터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다른 언론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여기에 또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시에 JTBC 뿐만 아니라 MBC PD 수첩도 김용장 씨 측으로부터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박근식 MBC 시사교양본부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하는 신문과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왜 김용장 씨를 MBC PD 수첩은 인터뷰를 하지를 않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별도 검증을 해보니까 김용장 씨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JTBC로 갔다. 일종의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문과 언론 기고문에서 박건식 당시 MBC 시사교양본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군 항공 운항 기록에는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 정호용 특정사령관이 광주로 내려간 탑승 기록이 있었지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탑승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계엄사령부 상황일지,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상황일지, 5.18 평가일지, 중대별, 대대별 병력 일지 등 어디에도 전두환이 광주로 내려왔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PD 수첩팀은 김용장 측에 정보원의 연락처나 사진, 녹음자료, 보고자료 등 전두환이 광주에 왔다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김용장 씨는 자신이 미군 정보요원이라는 군사정보관 관련 신분 자료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박건식 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실제로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등장한 군사정보관을 증명하는 문서에는 김용장 씨의 신분이 군사정보관이 아니라 통역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김용장 씨는 미국 501 정보여단에서 한국인 근무자들의 직함은 통번역관, 군사정보관, 언어관 등으로 시기에 따라 달리 불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장 씨는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기한 품위를 올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MBC PD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버린 카드를 JTBC가 모셔와가지고 아주 잘 써먹었다고 할까요? 왜곡을 잘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용주 조사부장도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김용장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자기가 정보요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서류로 드러난 게 없다. 나는 김용장 주장에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정정보도 소송, JTBC를 상대로 지금 정정보도 소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정주교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정주교 변호사는 역사는 사실대로 기록되어야 한다면서 JTBC가 경력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개 통역관 말만 듣고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거짓을 진실인 양 보도하는 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다. 1995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전두환 광주 온 내광, 광주 왔다는 거죠. 내광설이 제기돼 다각도로 조사가 됐다. 당시 검찰이 정호용 특정사령관, 505 보안부대장, 전투교육사령부 참모장 등 사정을 알만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전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온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은 김용장 관련 취재에 참여했다는 JTBC의 한 기자는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지금 설갑수 씨는 JTBC에 정정 보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받은 이 문자 메시지에 보면은 JTBC 기자는 지적해 주신 내용 무겁게 받아들인다. MBC 박 부장 글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다들 마음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정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작년 7월 JTBC는 5.18 기념재단이 수여하는 5.18 언론상을 받았는데 그때 조갑재 TV 측에서 해명을 요구했더니 만약 김용장 씨가 허위 이야기를 한 것 같으면은 그때 뭐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고 JTBC도 그 사항을 반납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갑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용장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해도 5.18 진실이 왜곡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왜곡과 오보를 바로잡는 것이 5.18의 진실에 더 다가가는 길이다. 요사이 광주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은 무슨 감옥까지 보낼 수 있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들어 가지고 첫째, 국가적 진실, 이미 확인된 국가적 진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거 전 찬성합니다. 다만 균형을 맞춰야죠.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그리고 6.25에 대해서도 딴소리 하면은 감옥에 같이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5.18과 관련된 국가적 진실은 뭐냐?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등장하기 전에 이미 국가적 진실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헬기 사격 없었어요. 그리고 사격 명령자 없습니다. 안매장 확인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개를 전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조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작에 성공한 게, 반쯤 성공한 게 헬기 사격 없었는데 송영부 국방장관이 있을 때 국방부 특조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짓말 발표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 이게 뭐 소급 입법이 되겠지만은,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헬기 사격 했다면 양민 학살, 국군이 양민 학살범이 돼버리는데, 이거는 이게 만에 번역돼 가지고 외부에 알려지면은 대한민국 군대는 나치의 무슨 게슈타포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된 조작, 우선 이겁니다. 그리고 JTBC 김용장, 이 문제는 앞으로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정 보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 조비오 신부를 험담한 것이 사자 명예훼손이 되는지 아닌지,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사재판, 이 재판 결과를 아주 주시해야 됩니다. 역사 조작은 최악의 범죄입니다. 역사 조작은 그 나라를 독재해서 전체주의 국가로 몰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나 설갑수 같은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는 수가 있는데, 조선닷컴뿐만 아니라 이때 어제 작년에 집단 오보를 한 모든 언론이 다 정정 보도를 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언론기관 아닙니다. 언론사는 오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라고 밝혀진 즉시 정정해야 되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때부터는 기자가 아니고 선동원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